네, 안녕하세요. 자,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비해서 지금 프로그램 쪽,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오늘은 좀 강했던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도 수급이 좀 차이가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절에 대한 부분, 그렇게 또는 뭐 그냥 매도겠죠. 매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은 왜 손절 또는 매도를 하고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는 왜 매수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적용을 시켜서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누구 판단이 맞는지는 주가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잘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는 그래도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지금 시간 내에는 0.8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 나온 부분이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런 상승, 자, 지지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치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 강한 상승, 그냥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 오일선에 대한 부분, 오일선 이탈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개파락에 대한 부분과 많은 좀 오늘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런 심하게 하락이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적 부분. 그러니까 꼭 어느 자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정확하다가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자리가 정확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확한 라인대까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크다, 심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 자리가 여기에서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넘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상승에 대한 그 부분, 상승을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정확한 위치다라기보다도 이러한 수급에 대한 그런 모습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분봉상의 모습을 먼저 볼게요. 분봉상 5분봉인데, 자, 여기에 꼬리를 말아주면서 강하게 올려줬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그냥 흐름이다라고 보면 돼요. 매수와 매도가 강했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지지해줬던 라인대가 저항, 또 저항, 그리고 돌파 나오면서 안착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자, 이러한 어느 정도 끝에 올려주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올랐다. 근데 시간에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이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내일 흐름을 봐야 되고요. 내일 흐름에 따라서도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간 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 시간 외에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분봉상에서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봐도 저항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에서는 제 기준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저항이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이 생기고 개파락이고 그 하락에 의해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거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라인대가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 라인대가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대응이 되셨다라고 하면 자 그래도 이 정도 하락은 좀 막지 않았을까? 제가 좀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도 이 비교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슨 대응이냐? 이거를 알면 그쵸? 여기에서 손절치고 밑에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손절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홀딩도 좋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아니면 반반으로 대응을 한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25,800원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이 나왔죠. 네, 제가 이때 여기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25,800원에 대한 부분 이 자리를 확인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에 자 여기 확인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제 모습을 보세요. 어제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죠. 그렇죠? 꼬리를 계속 달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못 올라오죠. 안착이 안 되죠. 밀리죠. 또 못 올라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착하기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못 치는 이유가 다시 올라오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하고 기술적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주가의 흐름이죠. 아, 주가의 지금 흐름을 보니까 상승과 안착이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대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지 않고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는 서로 잘 알죠. 그렇지만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은 확실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상승 나오고 또 하락할 때 또는 지금 자리에서 하락할 때 이럴 때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5일선에 대한 저항, 이 자리 이탈 시 또 개파락, 물론 시장에 의해서든 어떤 부분에 의해서든 이런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시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근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또 저항받고 빠질지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그래도 올라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오겠지, 올라올 거야.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차트를 좀 뒤집어 볼게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빠지겠지. 저항받고 빠지겠지. 자, 어떤 거이시죠? 대응 안 하시겠습니까? 자, 원위치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빠지는데 대응을 안 합니다. 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쵸?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
자, 이거와 지금 자, 이거 이렇게 뚫고 올라가. 홀딩이지. 어떤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홀딩. 그쵸? 그 올라가는 게 뭐죠 지금?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하방이지 않습니까? 하방으로는 절대 못 뚫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저항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홀딩이다. 왜? 이렇게 갈 거니까. 홀딩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저항받고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기적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마음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지만 확실한 대응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하니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뒤집으면 방향성과 이제 주가의 흐름과 힘이 달라지긴 해요. 반대로 달라지긴 하지만 제가 뒤집어 본 이유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대로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주가의 흐름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을 보시면 또 돌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 하다 보면 물량은 늘어나고 손실은 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항받고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지. 네, 이런 생각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